5단기 시즌 2에 참여하실 참가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이번 5단기 시즌2에 지원하게 된 영어 이름은 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주환의 지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도 이 모임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구나. 뭔가 정하고 그걸 따르는 거에는 제가 조금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This problem is my English pronunciation and skills. So 그 여자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네. 팀워크에 있어서 아까 이렇게 리더 역할을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들 말 들어주고 이런 게 오히려 팀워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활동을 한다면 이 중에서는 슌 씨, 강희 씨, 지연 씨 셋이 발음에 집중할 수 있는 팀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은 종합적인 영역에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5단기 시즌2에 참여하게 된 쇼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단기 2기 정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5단기 2기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5단기 2기 참가하게 된 김강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단기 2기 임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5단기 시즌 2에 참여하게 되신 참가자분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또 경쟁을 뚫고 이번에도 5단기 시즌 2에 이제 최종적으로 함께 하시게 됐는데 시즌 1과는 좀 차별화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즌 2는 전반적인 영어를 관리를 해드리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발음을 교정한다라는 게 가장 저희의 포커스가 될 거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해볼 건 첫날이니까 그 발음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제가 짧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 발음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5단기 시즌 2 이제 첫 시간이니만큼 왜 우리가 지금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짓인가에 대한 그 답을 좀 모색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좀 한 분 한 분 다는 아니더라도 몇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영어 발음이 왜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발음이 편해야지 상대방하고 대화가 훨씬 잘 될 수 있겠다. 제가 발음을 하면 외국인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 발음이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이제 비슷한 답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발음이 좋아야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라는 답을 주셨는데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다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께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멋있으니까 발음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흔히들 갖는 그 감정이 동경심이 있어요. 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와 발음이 좋다, 멋있다, 부럽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좋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정답을 말씀을 주셨는데 의사소통이죠. 결국은 발음을 우리가 익혀야 하는 이유는 뭐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도 아니고 의사소통을 위해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오늘 이제 세 가지 좀 잘못된 영어 발음에 대한 상식을 깨고 가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 영어는 발음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요걸 하나 깨버리고 그다음 두 번째 굴리는 발음, 흔히 말하는 이제 원어민과 유사한 소리를 내는 그런 발음 있죠. 이게 좋은 발음이다라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보는 잘못된 상식이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 발음을 고칠 수 없다. 전 이 말을 정말 싫어해요. 저는 이 말 정말 싫어하고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왜 잘못됐는지를 이제부터 좀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일단 영어 발음과 내용 중에 내용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흔히 어떤 것을 전제로 깔고 있냐면 내용이 좋고 발음이 나빠도 전달이 된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면서 발음이 좋을 수 없다. 요거를 이제 전제로 깔고 있는데 사실 뭐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취할 수 있고 물론 둘 다 완벽하게 뭐 100% 이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좋으면 좋다라는 거를 일종의 본인의 게으름을 좀 이렇게 정당화하는 약간 그런 핑계로 많이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밑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뭐냐면 제가 이건 제 책 습관 영어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던 실험인데요. 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외국인과 또 한국인한테 들려줬어요. 그러고서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저징을 했어요. 아 발음이 너무 안 좋다. 영어를 좀 못하시는 분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고 그 영어를 이제 원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 되게 articulate하고 엄청 영어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도대체 누가 디자인을 했길래 이렇게 어설프게 디자인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어민이 그 영어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듣잖아요. 한국인 그때 피실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어를 당신들이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영어라는 어떤 소음 같은 거였죠. 근데 원어민들은 이 사람이 지금 국제 정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뭔가 그냥 뭐 동네 아저씨는 아니구나 라고 느꼈겠죠. 좀 그런 너무나 허술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그 PD가 방향을 가지고 이제 제작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의 영어가 당연히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그 발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원어민들과 제가 얘기도 해봤어요. 동일 주제로. 그런데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그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실제로 그 반 전 사무총장이 했던 연설 중에서 하나를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좀 따져볼게요. I'm especially grateful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hosting this important forum on education. 자, 알아듣는데 뭐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 첫째, I'm especially grateful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hosting this important forum on education. 자 여기서 government라고 해야 하는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가라고 소리를 바꿨어요. 자 이런 모음의 치환 현상 있죠. 자 이런 치환 현상은 아까 말씀하셨던 의사소통의 발목을 잡는 가장 흔한 오류 중에 하나예요. 발음을 잘못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틀린 거예요. 틀린 발음을 한다는 거. 그리고 important 이라는 거에서 갑자기 멈춰버렸죠. important form on education 이런 식으로 끊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pausing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그런 포인트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자, 또 하나 들어볼게요. If all students in low-income countries learn basic reading skills, more than 170 million people could be lifted out of poverty.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If all students in low-income countries learn basic reading skills, more than 170 million people could be lifted out of poverty. 역시 그 끊을게 많은 문제가 좀 보이고요. 170 million에서 이게 17과 70도 잘 구분이 안 돼요. 맨 위에서는 law income이라고 했어요. 법 수입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다라는 거죠. 특정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치환을 해서 발음하는 실수들. 그리고 역시 임의로 아무 데서나 끊어버리는 이런 실수들. 밑에 제가 그 트랜스레이션을 더해놨는데 일례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사닥 이렇게 이걸 읽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모음을 바꿨죠? 저소득을 자사닥이라고 바꾸면 과연 이게 내용이 좋다고 소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사닥극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일본말인지 한국말인지 헷갈리겠죠? 지금 딱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영어 발음은 이런 식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좋은 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용 때문에 발음을 버린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그 상식을 좀 깨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면 굴리는 발음이 좋은 영어 발음이다. 제가 한번 이거를 읽어보면 체크 미쿨캐서 학연수 한학기 제가 정말 혐오하는 이런 거 있죠. 보통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러지도 않아요. 이러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학연수 다들 아시겠지만 뭐 1년, 2년 다녀온 거 그 정말 막 사람이 완전 탈바꿈하기 힘든 그런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 돼서 갔을 때.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팝송을 부른다든지 만화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한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발음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어민스럽게 들리는 발음하고 정확하게 그 소리를 그때 내서 딱딱딱 전달을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소통 능력에 있어서. 오히려 발음이 한국식 액센트가 굉장히 센데 정확하게 하는 분들이 훨씬 좋은 평을 받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의 그 발목을 잡는 건 뭐냐면 본인이 발음이 좋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서 노력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듣기에 약간 뭐랄까요? 갑자기 믿는 도끼 발등 치킨 느낌인 거죠. 잘하는 줄 알고 얘기를 해봤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듣다가 의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액센트는 사실 발음을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액센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개성이라고 보기도 하고 각 어떤 우리가 diversity를 얘기를 할 때 좀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아닌 것 같고 단 정확하냐 아니냐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6개월 뒤에 목표로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자, 그 다음 그 좋은 그런 발음, 정확한 발음이라는 게 어떤 요소가 있느냐 세 가지인데요. 발음하고 강세하고 intonation이 있어요. 발음은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 기호를 보고 읽고 그 발음 기호대로 발음을 하는 걸 말하고 강세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야, 커피 한잔 하고 하자라고 할 때 What do you say to coffee break? What do you say to a coffee break? 이렇게 할 때 coffee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coffee break 하면 coffee break 하는 순간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한국말도 우리가 강세가 아주 발달해 있는 언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오늘 밥 먹고 뭐 할까? 이거를 우리 밥 먹고 뭐 할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힘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언어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확 바뀌어요. 자, 마지막으로 intonation인데요. intonation은 그 안에 좀 톤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보통 강세는 단어 또는 문장 단위에서 이제 강세를 얘기를 하는데 단어 단위일 때는 어떤 거냐면 이 단어의 어떤 음절을 세게 읽을 것인가. 또 하나는 이 문장 단위에서는 어떤 단어를 세게 읽을 것인가. 야,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you라는 단어를 세게 전체를 읽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intonation 같은 경우는 뭐 How are you? 하면서 음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Is it 7 o'clock? Is it at 7 o'clock?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끝이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인은 발음을 못 고친다라는 거를 한번 이 고정관념 좀 깨볼게요. 발음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조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뭐 받침 있는 거 계속 못하고 뭐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 중에 한국에 없는 그런 자음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혀가 어떤 근육을 안 써서 이제 퇴화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근육이란 말이에요, 혀도.
일단 머릿속에 지식을 탑재하는 게 number one. number two, 그 탑재한 걸 기반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비슷하죠. 운동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근육이 쓰이는 그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쪽 근육을 쓰게 된다. 안 그러면 계속 헛짓하는 거다. 이런 걸 이제 지식을 습득을 하죠. 그 다음은 뭐예요? 계속 그 근육을 단련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몸짱이 될 수 없지 않는 것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발을 못 고친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양한 연령의 지금 참가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은 전혀 전 방해 요소가 안 된다고 봐요. 지식을 갖추고 연습만 충분히 하신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간단하게 발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그 당위성을 한번 논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발음 현 주소를 한번 확인하러 가기 위해서 원어민과의 그 1대1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칠게요.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Hey, sorry, Mom, but my real people show.